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 내일 시작하겠다고, 다음 주에는 달라질 거라고, 완벽한 조건이 갖춰지면 행동하겠다고. 하지만 그 내일은 절대 오지 않는다. 당신이 머뭇거리는 동안 다른 사람들은 당신이 꿈꾸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동안 기회는 영원히 사라지고 있다. 당신이 변명을 만드는 동안 시간은 되돌릴 수 없게 흘러가고 있다. 실패가 선택지라고 믿는 순간 당신은 이미 패배한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들은 실패를 애초부터 고려하지 않는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의 결과만 존재한다. 성공.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아왔는가? 실패를 대비책으로 준비해두지 않았는가? 그 순간부터 당신의 에너지는 분산되었다. 앞으로 몇 분 안에 당신의 정신을 완전히 재편성하는 방법을 보여주겠다. 실패라는 단어를 당신의 사전에서 영원히 지워버리는 구체적인 단계를. 당신은 준비되었는가? 번호 1. 실패는 환상이다. 당신이 실패라고 부르는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회계사가 장부에서 숫자를 잘못 계산하고 손실이라고 적어놓은 것과 같다. 실제로는 단지 다른 결과일 뿐이다. 다른 정보일 뿐이다. 다른 방향으로 가는 신호일 뿐이다. 하지만 당신은 그 신호를 보고 실패라는 라벨을 붙인다. 그 순간 당신은 자신에게 거짓말을 시작한 것이다. 성공한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실패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오직 결과가 있을 뿐이다. 원하는 결과와 원하지 않는 결과. 그리고 원하지 않는 결과는 단지 방향을 바꾸라는 신호일 뿐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만들어냈는가? 당신이 실패라고 부른 그 경험들을 다시 생각해보라. 정말로 실패였는가? 아니면 당신이 그렇게 해석한 것인가?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는 과정에서 1000번의 시도를 했을 때 그는 999번 실패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999가지 방법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그것은 성공으로 가는 과정이었다. 당신의 마음이 실패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순간 당신은 이미 패배를 준비하기 시작한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신념을 받아들여 실제로 패배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성공을 의무로 여기는 사람은 다르다. 그는 성공을 선택이 아닌 법적 의무처럼 여긴다. 마치 숨을 쉬어야 하고 물을 마셔야 하는 것처럼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로 받아들인다. 이런 사람의 걸음걸이를 보라. 그의 목소리를 들어보라. 그의 눈빛을 보라. 그 안에는 의심이 없다. 두려움이 없다. 오직 확신만 있을 뿐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실패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는 데 써왔는가? 플랜 B를 만들고 플랜 C를 준비하고 혹시 안 되면 이라는 말을 달고 살아왔는가? 그 순간부터 당신의 힘은 분산되었다. 당신의 집중력은 흩어졌다. 당신의 열정은 희석되었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플랜 B가 없다. 오직 플랜 A만 있을 뿐이다. 성공하는 것, 그것이 유일한 선택지다. 당신이 만약 실패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실패의 씨앗을 심은 것이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 두려움을 받아들여 실제로 실패를 만들어낸다. 하지만 나는 반드시 성공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르다. 그의 잠재의식은 그 확신을 받아들여 성공의 길을 만들어낸다. 기회를 끌어들인다. 사람들을 연결해준다. 아이디어를 제공한다. 실패는 환상이다. 그것은 당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허상이다. 실제로 존재하는 것은 오직 결과뿐이다. 그리고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당신은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계속해서 실패라는 환상을 붙들고 살 것인가? 아니면 그 환상을 버리고 성공만을 현실로 받아들일 것인가?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운명이다. 번호 2. 믿음의 힘. 믿음은 모든 기적의 시작점이다. 당신이 진정으로 믿는 것은 반드시 현실이 된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다. 이것은 법칙이다. 중력의 법칙처럼 확실하고 수학의 공식처럼 정확하다.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믿음은 당신의 모든 행동을 지배한다. 당신이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그 믿음은 당신의 선택을, 당신의 말을, 당신의 행동을 조종한다. 성공을 확신하는 사람을 보라. 그는 성공할 수밖에 없는 결정을 내린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는다.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기회를 찾아낸다. 반대로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을 보라. 그는 실패할 수밖에 없는 변명을 만든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과 어울린다. 실패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반복한다. 둘 다 자신이 믿는 대로 살고 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감정과 함께 반복적으로 보내는 모든 이미지를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그것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다. 잠재의식은 판단하지 않는다. 단지 받아들이고 실행할 뿐이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나는 성공한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 그는 그 말에 감정을 담는다. 확신을 담는다. 열정을 담는다. 그의 잠재의식은 그 명령을 받아들여 성공을 위한 행동을 시작한다. 다른 한편에는 매일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중얼거리는 사람이 있다. 그 역시 그 말에 감정을 담는다. 두려움을 담는다. 불안을 담는다. 그의 잠재의식은 그 명령을 받아들여 실패를 위한 행동을 시작한다. 둘 다 자신이 심은 대로 거두고 있다. 당신은 지금까지 어떤 씨앗을 심어왔는가? 당신의 내면 대화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왔는가? 나는 할 수 있다인가? 나는 할 수 없다인가? 나는 성공할 것이다인가? 나는 실패할지도 모른다인가? 나는 운이 좋다인가? 나는 운이 없다인가? 당신이 매 순간 선택하는 생각이 당신의 운명을 만들고 있다. 믿음을 강화하는 것은 근육을 키우는 것과 같다. 반복적인 훈련이 필요하다. 매일의 실천이 필요하다. 큰 소리로 화건하라. 당신이 원하는 현실을 구체적으로 그려보라. 그것을 이미 이룬 것처럼 느껴보라. 그 감정을 온몸으로 경험하라. 당신의 언어에서 의심의 단어들을 제거하라. 만약에, 혹시, 아마도와 같은 단어들은 당신의 믿음을 약화시킨다. 나는 한다. 나는 이룬다. 나는 성공한다로 바꾸라. 매일 밤 잠들기 전 당신이 원하는 목표를 이미 달성한 모습을 상상하라. 그 장면을 생생하게 그려라. 그 기쁨을 느껴라. 그 만족감을 맛보라. 당신의 잠재의식은 꿈을 꾸는 동안에도 그 이미지를 처리한다. 그 믿음을 강화한다. 그 현실을 만들어내기 위한 계획을 세운다. 믿음은 선택이다. 당신은 매 순간 무엇을 믿을지 선택할 수 있다. 과거의 실패를 믿을 수도 있고 미래의 성공을 믿을 수도 있다. 카네기는 한 번도 철강을 만들어 본 적이 없었지만 자신이 철강 제국을 건설할 것이라고 믿었다. 그 믿음이 그를 세계 최고의 철강왕으로 만들었다. 포드는 한 번도 대량 생산을 해본 적이 없었지만 자신이 모든 사람이 자동차를 가질 수 있는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믿었다. 그 믿음이 자동차 시대를 열었다. 당신은 무엇을 믿고 있는가? 그 믿음이 당신의 현실을 만들고 있다. 번호 3. 불타는 열망이라는 연료. 열망은 성공과 평범함 사이의 유일한 차이점이다. 같은 조건, 같은 기회, 같은 환경에서도 누군가는 위대해지고 누군가는 잊혀진다. 그 차이는 오직 열망의 강도에서 나온다. 열망은 단순한 바람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을 태우는 불길이다. 당신이 잠들 때까지 마음을 떠나지 않는 강박이다. 당신이 눈을 뜰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다. 진정한 열망을 가진 사람은 다르다. 그의 눈에는 일반인과는 다른 빛이 있다. 그의 말에는 일반인과는 다른 확신이 있다. 그의 행동에는 일반인과는 다른 에너지가 있다. 당신은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그저 있으면 좋겠다는 수준인가? 아니면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수준인가? 에드윈 씨, 반스는 에디슨을 만나기 위해 화물열차를 얻어 타고 뉴욕으로 왔다. 그는 한 푼도 없었다. 연결고리도 없었다. 경험도 없었다. 하지만 그에게는 타오르는 열망이 있었다. 에디슨의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당신과 사업을 하기 위해 왔습니다. 돈도 없고 경험도 없는 청년의 말이었지만 에디슨은 그의 눈에서 무언가 특별한 것을 봤다. 그것이 바로 불타는 열망이었다. 반스는 5년 동안 에디슨의 사무실에서 허드레시를 했다. 다른 사람들은 그를 바보라고 했다. 왜 그런 일에 만족하냐고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목표를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다. 에디슨이 새로운 발명품의 판매를 맡길 사람을 찾고 있었다. 모든 직원들이 그 제품은 팔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반스는 달랐다. 제가 하겠습니다. 그는 그 제품으로 백만장자가 되었다. 열망의 차이였다. 하지만 루 더비의 이야기는 다르다. 그는 골드러시 시대에 금광을 찾아 서부로 갔다.
처음에는 열망이 있었다. 몇 달 동안 열심히 파고 또 팠다. 그러나 금이 나오지 않았다. 점점 지쳐갔다. 열망이 식어갔다. 결국 포기하고 모든 장비를 헐값에 팔고 돌아갔다. 새로운 주인이 그 자리를 3피트만 더 파자 거대한 금맥이 나왔다. 더비는 성공으로부터 단 3피트 떨어진 곳에서 포기했다. 열망이 꺼졌기 때문이다. 당신은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가? 당신의 열망은 여전히 타오르고 있는가? 아니면 서서히 꺼져가고 있는가? 열망은 보호해야 한다. 그것을 훔치려는 사람들로부터, 시키려는 사람들로부터, 꺾으려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현실을 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포기하는 게 낫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은 불을 훔치는 자들이다. 당신의 열망이라는 불을 훔쳐가려는 자들이다. 당신의 꿈을 그들과 공유하지 마라. 당신의 목표를 그들에게 말하지 마라. 대신 매일 당신만의 시간에 그 열망을 더욱 강하게 키워라. 매일 아침 당신의 목표를 종이에 적어라. 그것을 소리 내어 읽어라. 감정을 담아서 읽어라. 그것을 이미 이룬 것처럼 느껴라. 매일 밤 당신의 목표를 달성한 모습을 상상하라. 그 기쁨을, 그 만족감을, 그 자유로움을 온몸으로 느껴라. 열망은 근육과 같다. 사용하지 않으면 약해진다. 매일 훈련해야 강해진다. 당신의 열망을 매일 더 강하게 만들어라. 그러면 그 열망이 당신을 성공으로 이끌 것이다. 번호 4. 결단이라는 전환점. 진정한 결단은 모든 도피로를 차단하는 것이다. 당신이 해보겠다고 말할 때와 하겠다고 말할 때의 차이를 아는가? 그 차이가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 해보겠다는 실패의 여지를 남겨둔다. 하겠다는 성공 외에 다른 선택지를 인정하지 않는다. 스페인의 정복자 코르테스가 신대륙에 도착했을 때 그가 한 첫 번째 일은 무엇이었는가? 배를 불태웠다. 모든 배를. 그의 부하들은 충격받았다.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코르테스는 답했다. 돌아갈 생각을 하지 마라. 앞으로만 가라. 이기거나 죽거나. 그것이 진정한 결단이다. 당신은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배를 남겨두고 살아왔는가? 플랜 B, 플랜 C, 안전장치, 비상구. 그 모든 것들이 당신의 힘을 분산시켰다. 결단은 에너지를 집중시킨다. 모든 힘을 한 점으로 모은다. 레이저처럼 강력하게 만든다. 확실한 결단을 내린 사람의 걸음걸이를 보라. 망설임이 없다. 그의 목소리를 들어보라. 떨림이 없다. 그의 눈빛을 보라. 의심이 없다. 사람들은 이런 사람을 따른다. 우주도 이런 사람을 돕는다. 왜 그런가? 결단은 명확한 신호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을 원한다. 다른 것은 원하지 않는다. 이것만 원한다. 애매모호한 신호에는 애매모호한 결과가 온다. 명확한 신호에는 명확한 결과가 온다. 링컨이 남북전쟁을 시작할 때 그는 모든 다른 선택지를 차단했다. 평화로운 해결책도 타협안도 중간 지점도 없었다. 오직 연방의 보존만 있었다. 그 결단이 그를 위대한 대통령으로 만들었다. 록펠러가 석유 사업을 시작할 때 그는 다른 모든 사업 기회를 포기했다. 석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었다. 그 결단이 그를 역사상 가장 부유한 사람으로 만들었다. 당신은 무엇에 대해 결단을 내려야 하는가? 그 결단을 계속 미루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두려움 때문인가? 실패할까봐?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실패를 선택한 것이다. 결단하지 않는 것 자체가 실패의 결단이다. 완벽한 조건을 기다리고 있는가? 완벽한 조건은 오지 않는다. 결단하는 사람이 조건을 만든다. 다른 사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가? 진정한 결단은 홀로 내리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승인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결단이 아니다. 결단을 훈련하라. 작은 것부터 시작하라. 오늘 아침에 일어날 시간을 정하라. 그리고 그 시간에 정확히 일어나라. 변명하지 마라. 미루지 마라. 그냥 일어나라. 오늘 할 일을 정하라. 그리고 그 일을 끝낼 때까지 다른 것은 하지 마라. 중단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끝까지 하라. 작은 결단을 지키는 사람만이 큰 결단을 지킬 수 있다. 매일 결단하라. 매 순간 결단하라. 그러면 결단이 당신의 습관이 된다. 당신의 본성이 된다. 결단력 있는 사람에게 세상은 길을 내준다. 망설이는 사람 앞에서는 모든 문이 닫힌다.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번호, 조용한 자신감.
진정한 자신감은 소리치지 않는다. 그것은 조용히 빛날 뿐이다. 자랑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없는 사람이다. 허세를 부리는 사람은 내면이 공허한 사람이다. 큰 소리로 자신을 주장하는 사람은 스스로를 의심하는 사람이다. 진정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말이 적다. 하지만 그의 존재감은 방 전체를 채운다. 그가 걸어오면 사람들이 돌아본다. 그가 말하면 사람들이 귀를 기울인다. 왜 그런가?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확실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자신감은 어디에서 오는가? 성공의 경험에서 온다. 하지만 그 성공은 거창할 필요가 없다.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는 작은 성공들의 누적이다.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겠다고 약속했다면 6시에 일어나라. 매일 30분씩 운동하겠다고 약속했다면 30분을 운동하라. 매일 책을 10페이지씩 읽겠다고 약속했다면 10페이지를 읽어라. 하나씩 하나씩 당신은 자신을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자신에게 증명한다. 그것이 자신감의 뿌리다. 자신감 있는 사람의 자세를 보라. 어깨가 펴져 있다. 등이 곧다. 시선이 정면을 향한다. 그의 몸 자체가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안다고 말하고 있다. 그의 목소리를 들어보라. 떨리지 않는다. 망설이지 않는다. 명확하고 단호하다. 그는 자신이 말하는 것을 믿고 있다. 그의 걸음걸이를 보라. 급하지도 않고 느리지도 않다. 목적이 있다. 방향이 있다. 그는 어디로 가는지 안다. 당신은 어떤가? 당신의 자세는 어떤가? 당신의 목소리는 어떤가? 당신의 걸음걸이는 어떤가? 자신감은 연기할 수 있다. 처음에는 연기로 시작해도 좋다.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걸어라.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말하라. 자신감 있는 사람처럼 행동하라. 거짓말이라고?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되고 싶은 사람의 모습이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행동할 때 당신은 실제로 그런 사람이 된다. 당신의 언어에서 자신감을 약화시키는 단어들을 제거하라. 아마도, 혹시, 잘 모르겠지만 같은 단어들을 쓰지 마라. 나는 확신한다. 나는 안다. 나는 할 수 있다로 바꿔라. 당신의 기억에서 성공의 순간들을 찾아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다. 그때의 기분을 다시 느껴보라. 그때의 자신감을 다시 경험하라.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그날의 성공들을 되새겨라. 잘한 일들을 기억하라. 자신을 칭찬하라. 스스로에게 고마워하라. 자신감은 연습으로 늘어난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다. 하지만 계속 연습하면 자연스러워진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비판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가치를 남들의 의견에서 찾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가치는 그 자신에게서 나온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실수가 성장의 기회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자신감 있는 사람은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는 거절이 더 좋은 기회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아니, 당신은 이미 그런 사람이다. 다만 그것을 기억해내야 할 뿐이다. 번호 6. 창조적 극장으로서의 상상력. 모든 현실은 먼저 상상에서 시작된다. 당신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 당신이 보고 있는 화면, 당신이 입고 있는 옷, 모든 것이 누군가의 상상에서 시작되었다. 라이트 형제가 하늘을 날기 전에 그들은 먼저 마음속에서 날았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전에 그는 먼저 마음속에서 어둠을 밝혔다. 상상력은 창조의 작업장이다.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것은 가능하다. 당신이 마음속에서 생생하게 그릴 수 있는 모든 것은 현실이 될 수 있다. 하지만 상상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감정이 담긴 상상이어야 한다. 믿음이 담긴 상상이어야 한다. 열망이 담긴 상상이어야 한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상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한다. 당신이 감정과 함께 생생하게 상상하는 모든 것을 현실로 받아들인다. 매일 밤 성공한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라. 단순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장면 속에 있는 것처럼 상상하라. 당신이 원하는 집에서 일어나는 모습을 상상하라. 그 침대의 느낌을, 그 방의 향기를, 창문으로 보이는 풍경을 상상하라. 당신이 원하는 차를 운전하는 모습을 상상하라. 핸들의 감촉을, 엔진의 소리를, 가속 페달을 밟는 느낌을 상상하라. 당신이 원하는 일을 하고 있는 모습을 상상하라. 그 성취감을, 그 자부심을, 주변 사람들의 존경하는 시선을 상상하라. 모든 감각을 동원하라. 보라, 들어라, 느껴라, 맛보라, 냄새 맡아라. 그것을 현실처럼 생생하게 만들어라.
매일 같은 장면을 반복하라. 같은 감정을 반복하라.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것을 완전히 받아들일 때까지 반복하라.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당신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한다. 당신의 선택이 바뀌기 시작한다. 당신의 기회가 바뀌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 상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움직이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당신은 성공한 사람처럼 걷기 시작한다. 성공한 사람처럼 말하기 시작한다. 성공한 사람처럼 생각하기 시작한다.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보기 시작한다. 기회들이 당신을 찾아오기 시작한다. 우연이라고 부르는 행운들이 당신에게 일어나기 시작한다. 하지만 그것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상상력의 힘이다. 카네기는 가난한 이민자의 아들이었지만 그는 매일 자신이 철강 제국의 왕이 되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 상상이 현실이 되었다. 록펠러는 평범한 회계원이었지만 그는 매일 자신이 석유 산업을 지배하는 모습을 상상했다. 그 상상이 현실이 되었다. 당신은 무엇을 상상하고 있는가? 성공을 상상하고 있는가? 실패를 상상하고 있는가? 두려움도 상상력의 산물이다. 당신이 걱정하고 불안해하는 모든 것들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들이다. 그것들은 당신의 상상 속에만 존재한다. 그렇다면 왜 실패를 상상하는가? 왜 불행을 상상하는가? 왜 좋지 않은 일들을 상상하는가? 똑같은 에너지로 성공을 상상하라. 행복을 상상하라. 좋은 일들을 상상하라. 당신의 상상력을 성공의 도구로 사용하라. 실패의 도구가 아니라. 번호 7. 상상력의 잘못된 사용으로서의 두려움. 두려움은 상상력의 악용이다. 당신이 두려워하는 모든 것들을 생각해보라. 그것들이 실제로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 아니다. 그것들은 당신의 마음속에서만 일어나고 있다. 두려움은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상상이다. 그런데 당신은 그 상상을 마치 현실인 것처럼 받아들인다. 당신이 실패를 두려워할 때 당신은 실패의 장면을 상상하고 있다. 그리고 그 장면에 감정을 담고 있다. 불안을, 걱정을, 절망을 담고 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그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인다. 아, 이 사람은 실패를 원하고 있구나. 그리고 실제로 실패를 만들어낸다.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두려움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두려움을 이해하는 것이다. 두려움의 정체를 파악하라. 정확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가? 구체적으로 무엇이 걱정되는가? 대부분의 두려움은 막연하다. 실패할까봐, 거절당할까봐, 창피당할까봐. 하지만 정확히 어떤 실패인가? 정확히 누구에게 거절당한다는 것인가? 정확히 어떤 창피인가? 두려움을 구체화하면 그것의 힘이 약해진다. 막연한 두려움은 거대해 보이지만 구체적인 두려움은 해결 가능해 보인다. 그리고 질문하라.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야? 실패하면 어떻게 되는가? 죽는가? 아니다. 다시 시도하면 된다. 거절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세상이 끝나는가? 아니다. 다른 사람에게 가면 된다. 창피당하면 어떻게 되는가? 영원히 기억되는가? 아니다. 사람들은 금세 잊는다. 대부분의 두려움은 실제로는 별것 아니다. 당신이 그것을 크게 만들고 있을 뿐이다. 링컨은 남북전쟁이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았다. 온 나라가 둘로 갈라져 서로 죽이고 있는데도 그는 조용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는 두려움보다 더 큰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국가의 통일이라는 목적 앞에서 개인적인 두려움은 사라졌다. 록펠러는 수많은 경쟁자들과 정부의 압력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그를 공격하고 있었는데도 그는 평온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 그는 자신의 목표에 완전히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석유 산업의 효율성이라는 목표 앞에서 다른 모든 것은 부차적이었다. 에디슨은 1000번이 넘는 실패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 모든 사람이 불가능하다고 했는데도 그는 계속했다. 무엇이 그를 움직였을까? 전기로 세상을 밝히겠다는 비전이 두려움보다 컸기 때문이다. 당신의 목표가 당신의 두려움보다 클 때 두려움은 사라진다. 매일 아침 당신의 목표를 확인하라. 왜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지 기억하라.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의 기쁨을 상상하라. 매일 밤 당신의 두려움을 점검하라. 그것들이 얼마나 근거 없는지 확인하라. 그것들이 얼마나 작은지 깨달아라. 두려움에 맞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행동하는 것이다.
두려워하는 바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전화하기가 두렵다면 전화를 걸어라. 거절당하는 것이 두렵다면 요청을 해보라. 실패하는 것이 두렵다면 시작해보라. 행동하면 두려움이 사라진다. 행동하지 않으면 두려움이 커진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다. 두려움에 지배당할 것인가? 두려움을 지배할 것인가? 번호 8. 불멸의 훈련으로서의 끈기. 끈기는 평범한 사람과 위대한 사람을 가르는 마지막 시험이다. 재능은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다. 기회도 많은 사람에게 온다. 하지만 끝까지 버티는 사람은 극소수다. 끈기는 단순히 오래 버티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실패를 성공으로 변환시키는 연금술이다.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까지 몇 번의 실패를 했는지 아는가? 1000번이 넘는다. 하지만 그는 한 번도 실패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1000가지 방법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다고 생각했다. 그것이 끈기 있는 사람의 사고방식이다. 모든 장애물을 디딤돌로 바꾼다. 모든 실패를 교훈으로 바꾼다. 모든 지연을 준비의 시간으로 바꾼다. 당신은 지금까지 몇 번 포기했는가? 몇 번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했는가? 몇 번 이만하면 됐다고 자신을 달랬는가? 포기하는 순간 당신은 성공 직전에 있을지도 모른다. 더비가 쌈피트를 더 파지 않아서 거대한 금맥을 놓쳤듯이. 성공은 시간의 게임이다. 누가 더 오래 버틸 수 있느냐의 게임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중간에 포기한다. 그래서 끝까지 버티는 사람이 모든 것을 가져간다. 끈기를 기르는 방법은 하나다. 작은 것부터 끝까지 해내는 것이다. 책 한 권을 끝까지 읽어라. 운동을 30일간 빠지지 않고 해라. 매일 일기를 한 달간 써라. 작은 것을 끝까지 해내는 경험이 쌓이면 큰 것도 끝까지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다. 매일 아침 이렇게 화건하라. 나는 성공할 때까지 계속한다. 감정을 담아서 말하라. 확신을 담아서 말하라. 매일 밤 이렇게 다짐하라. 오늘도 포기하지 않았다. 내일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끈기는 습관이다. 매일 연습해야 하는 습관이다. 어려움이 올 때 이렇게 생각하라. 이것은 나를 시험하는 것이다. 나는 이 시험을 통과할 것이다. 비판을 받을 때 이렇게 생각하라. 그들은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 나는 그들에게 증명해 보일 것이다. 실패할 때 이렇게 생각하라. 이것은 내가 더 강해지기 위한 훈련이다. 다음번에는 더 잘할 것이다. 끈기 있는 사람은 절대 혼자가 아니다. 우주가 그를 돕는다. 기회가 그를 찾아온다. 사람들이 그를 돕고 싶어 한다. 왜 그런가? 끈기 있는 사람은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다. 그는 끝까지 해내는 사람이다. 반대로 쉽게 포기하는 사람에게는 아무도 기회를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가 그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할 것을 알기 때문이다.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끈기 있는 사람인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인가?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끈기를 기를 수 있다. 하나를 선택하라. 하나의 목표를, 하나의 꿈을, 하나의 계획을. 그리고 끝까지 해내라.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해내라. 그것이 당신을 불멸로 만들 것이다. 번호 9. 힘의 형제, 마스터마인드.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아무리 뛰어난 사람이라도, 아무리 재능 있는 사람이라도 혼자서는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 없다. 카네기는 혼자 철강 제국을 건설하지 않았다. 그 주변에는 같은 비전을 공유하는 뛰어난 사람들이 있었다. 록펠러도 마찬가지였다. 에디슨도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모두 마스터마인드를 가지고 있었다. 마스터마인드란 무엇인가? 같은 목표를 향해 조화롭게 협력하는 2명 이상의 사람들의 연합이다. 하지만 단순한 협력이 아니다. 그것은 영혼의 연합이다. 믿음의 연합이다. 열정의 연합이다. 진정한 마스터마인드가 형성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1+1이 2가 아니라 10이 되고 20이 되고 100이 된다. 왜 그런가? 각자의 마음이 하나로 연결될 때 개별적인 지성을 넘어서는 더 높은 지성이 탄생하기 때문이다. 당신 주변을 보라. 당신과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 있는가? 당신과 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이 있는가? 당신과 같은 열정을 가진 사람이 있는가? 만약 없다면 찾아라. 그들을 찾아내라. 그리고 연결하라. 하지만 조심하라. 모든 사람이 마스터마인드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안 된다. 그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빼앗는다. 의심하는 사람도 안 된다. 그들은 당신의 믿음을 약화시킨다. 질투하는 사람도 안 된다.
그들은 당신의 성장을 방해한다. 오직 긍정적이고 믿음이 있고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마스터마인드의 구성원이 될 수 있다.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찾을 수 있는가? 먼저 당신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긍정적이고 믿음이 있고 성장하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이. 비슷한 사람끼리 끌린다. 당신이 그런 사람이 되면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당신 주변에 모인다. 마스터마인드를 형성했다면 정기적으로 만나라. 서로의 목표를 공유하라. 서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라. 서로를 격려하고 도우라.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완전한 정직함이다. 서로에게 거짓말을 하지 마라. 자신의 약점을 숨기지 마라. 자신의 두려움을 감추지 마라. 진정한 마스터마인드는 서로의 약점을 보완하고 서로의 강점을 배가시킨다. 또한 절대적인 신뢰가 있어야 한다. 서로의 비밀을 지켜야 한다. 서로의 꿈을 존중해야 한다. 서로의 성공을 진심으로 바라야 한다. 질투나 경쟁심이 생기면 그 순간 마스터마인드는 깨진다. 마스터마인드의 힘은 상상을 초월한다. 혼자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아이디어들이 나온다. 혼자서는 절대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을 만난다. 혼자서는 절대 찾을 수 없는 기회들을 발견한다. 당신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마스터마인드의 구성원들이 도와준다. 당신이 의심에 빠졌을 때 그들이 당신을 일으켜 세운다. 당신이 포기하고 싶을 때 그들이 당신을 붙잡아준다. 반대로 당신도 그들을 도와야 한다. 그들이 어려울 때 도와주고, 그들이 의심할 때 믿음을 주고, 그들이 포기하려 할 때 붙잡아줘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형제애다. 성공의 형제애다. 당신의 마스터마인드를 지금 구성하라. 혼자 가는 길은 외롭고 힘들다. 함께 가는 길은 즐겁고 빠르다. 번호 10. 꺾이지 않는 정신. 모든 훈련의 끝에는 하나의 완전한 존재가 탄생한다. 두려움을 극복한 사람, 믿음을 체화한 사람, 열망을 불타게 하는 사람, 결단을 내린 사람, 자신감을 가진 사람, 상상력을 통제하는 사람, 끈기를 보이는 사람, 마스터마인드를 구성한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꺾이지 않는 정신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사람은 다르다. 그의 눈빛이 다르다. 그의 걸음걸이가 다르다. 그의 목소리가 다르다. 그의 존재 자체가 다르다. 그는 더 이상 상황에 반응하지 않는다. 그는 상황을 창조한다. 그는 더 이상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다. 그는 환경의 창조자다. 그는 더 이상 운명에 휘둘리지 않는다. 그는 운명의 주인이다. 이런 사람 앞에서 장애물들이 무력해진다. 어려움들이 해결책을 찾아온다.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이 가능해진다. 왜 그런가? 그는 자신이 누구인지 완전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의 힘이 얼마나 큰지 완전히 이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더 이상 나는 할 수 있을까? 라고 묻지 않는다. 그는 언제 할 것인가? 라고 묻는다. 그는 더 이상 가능할까? 라고 의심하지 않는다. 그는 어떻게 할 것인가? 를 계획한다. 그는 더 이상 혹시 실패하면을 걱정하지 않는다. 그는 성공한 후에는 을 준비한다. 이것이 꺾이지 않는 정신의 특징이다. 그러나 이런 정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매일의 훈련, 매 순간의 선택, 매번의 결단이 쌓여서 만들어진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 당신은 선택한다. 오늘도 성장할 것인가? 현상 유지에 머물 것인가? 매 순간 어려움을 만날 때 당신은 선택한다. 포기할 것인가? 극복할 것인가? 매번 유혹이 올 때 당신은 선택한다. 쉬운 길을 갈 것인가? 옳은 길을 갈 것인가? 이 모든 선택들이 누적되어 당신의 정신을 만든다. 꺾이지 않는 정신을 가진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 그 주변에는 같은 정신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다. 그들은 서로를 알아본다. 서로를 끌어들인다. 반대로 약한 정신을 가진 사람들은 그를 피한다. 그들은 그의 존재가 불편하다. 그의 기준이 부담스럽다. 그의 에너지가 압도적이다. 하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길을 간다. 자신의 목표를 향해 간다. 자신의 운명을 향해 간다. 매일 이렇게 확언하라.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다.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나는 내 삶의 창조자다. 감정을 담아서 말하라. 확신을 담아서 말하라. 온몸으로 느끼며 말하라. 이 확언을 매일 반복하면 당신의 잠재의식이 그것을 받아들인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과거에 약했던 자신은 사라진다. 두려움 많던 자신은 사라진다.
의심 많던 자신은 사라진다. 대신에 새로운 자신이 탄생한다. 강한 자신이, 용감한 자신이, 확신에 찬 자신이 탄생한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다.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 꺾이지 않는 정신을 가진 당신을 상상해보라. 그런 당신이 어떻게 걷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상상해보라. 그리고 지금부터 그렇게 되라. 그렇게 걸어라. 그렇게 말하라. 그렇게 행동하라.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다. 당신은 그럴 권리가 있다. 당신은 그럴 운명을 가지고 있다. 이제 선택하라. 꺾이지 않는 정신을 가질 것인가? 아니면 계속 약한 정신에 머물 것인가? 당신의 선택이 당신의 운명이다. 바로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선택 앞에 서 있다. 당신이 이 말들을 듣고 있는 바로 이 순간이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다. 왜냐하면 이 순간이야말로 당신이 과거의 자신을 버리고 새로운 자신을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순간이기 때문이다. 어제의 실패는 이미 과거다. 내일의 성공은 아직 미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은 현실이다. 바로 이 선택이 당신의 운명을 결정한다. 당신은 지금까지 듣고, 보고, 느꼈다. 신념의 힘을 알았다. 열망의 불꽃을 보았다. 끈기의 위력을 깨달았다. 꺾이지 않는 정신의 모습을 그렸다. 하지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은 다르다. 보는 것과 되는 것은 다르다. 깨닫는 것과 살아내는 것은 다르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과거의 변명으로 돌아갈 것인가? 미래의 가능성으로 나아갈 것인가? 익숙한 안전함에 머물 것인가? 도전의 불확실함으로 뛰어들 것인가? 평범한 삶을 받아들일 것인가? 위대한 삶을 창조할 것인가? 당신의 선택을 기다리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완벽한 조건도 오지 않는다. 모든 준비가 끝나는 날도 없다.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도 없다. 있는 것은 오직 지금뿐이다. 바로 이 순간뿐이다. 당신이 성공하기로 결심한다면 지금 결심하라. 당신이 변화하기로 다짐한다면 지금 다짐하라. 당신이 새로운 사람이 되기로 선택한다면 지금 선택하라. 내일 시작하겠다는 말은 영원히 시작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다음 주에 하겠다는 말은 영원히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언젠가 하겠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겠다는 말과 같다. 성공한 사람들에게는 언젠가라는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들에게는 오직 지금만 존재한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새로운 선택을 내린다면 당신의 인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바뀌기 시작한다. 당신의 걸음걸이가 바뀐다. 당신의 목소리가 바뀐다. 당신의 시선이 바뀐다. 당신의 에너지가 바뀐다.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본다. 기회들이 당신을 찾아온다. 우주가 당신을 돕기 시작한다. 왜냐하면 당신이 진정으로 변화하기로 결심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성장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이다. 진정으로 위대해지기로 다짐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단순한 동기부여가 아니다. 이것은 당신의 영혼에 대한 부름이다. 당신의 잠재력에 대한 각성이다. 당신의 운명에 대한 깨우침이다. 당신은 평범하게 태어나지 않았다. 당신은 위대함을 위해 태어났다. 당신 안에는 세상을 바꿀 힘이 있다. 역사를 만들 능력이 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꿀 잠재력이 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있다. 당신이 그렇게 되기로 선택해야 한다. 당신이 그렇게 살기로 결심해야 한다. 당신이 그렇게 행동하기로 다짐해야 한다. 내일이 아니다. 나중이 아니다. 언젠가가 아니다. 지금이다. 바로 지금이다. 이 순간이다. 이 변화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면, 이 각성을 더욱 깊이 경험하고 싶다면, 이 여정을 함께 걸어가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지금 구독하라. 당신의 변화는 지금 시작된다. 당신의 성공은 지금 시작된다. 당신의 새로운 인생은 지금 시작된다. 지금이다.